두 달, 세 달 동안 다음 회사로 옮기는 과정 중이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간결하고 심플하고 퇴사도 쉽고 입사도 쉽고 뭐 그렇다는 거죠. 이직이 굉장히 편하다. 요게 이제 세 번째지.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장점. 휴일이 보장된다라는 거예요. 휴일이 보장된다. 빨간 날이 보장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당직 근무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이제 시설관리 전기 과장 기준으로 조금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타임 근무니까 9 to 6 낮에 일하고 밤에 또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고 뭐 퇴근하고 이제 뭐 친구들도 만나고 뭐 빨간 날 토요일 일요일 쉬니까 남들 일할 때 일하고 남들 쉴 때 쉬고 그게 이제 사실 제일 좋아. 근데 이제 그 남들 일할 때 놀고 남들 놀 때 일하고 그럼 좀 박탈감 같은 게 느껴지거든요. 박탈감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게 또 좋고 그냥 또 남는 시간에 내 일을 해야 돼요. 아파트에서 일하는 거는 아파트에서 물론 내가 뭐 전기 과장 일하고 뭐 빌딩 과장 일하고 그런 게 좋아요. 좋은데 그게 나를 위한 일은 아니잖아. 이게 좀 중요한 얘기예요. 나를 위한 일이 아니잖아요. 나를 위한 일은 내가 또 얘기하는데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라는 그 미국의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얘기한 그 바벨 전략은 이런 것들이지. 이 오른쪽 주머니에 근로소득, 안정적인 근로소득을 가져가면서 이 왼쪽 주머니에는 나를 위한 것들, 나를 위한 일을 좀 찾아야 된다는 거야. 이 양쪽의 일을 양립시켜야 된다는 거야. 양쪽의 일을, 양쪽 주머니를 찾아. 어느 한쪽이 무너졌을 때 내 삶이 그냥 파탄나기 때문에 항상 안전빵을 가지고 가면서 내 거를 또 찾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시간의 확보, 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그 나머지 20-30%의 시간, 내 노력, 내 에너지를 여기에 제껴놓고 거기에 또 투자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좋다라는 거지. 제가 이 과거 때 이런 엔지니어 일하면서 시간이 없어. 주말에도 쉬기 바쁘고 회사에 좀 몰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근데 아파트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면 내 에너지가 좀 남아. 에너지가 남아요. 근데 일반 회사에서는 내 에너지를 남기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제가 이 아파트 뭐 관리 과장 추천을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이 다섯 번째가 동료들과의 갈등 수준이 미비하다. 왜? 소규모 조직이니까. 인간관계에서 오는 피로감이 적다라고 이제 적혀있죠. 제가 이제 다녔던 회사들은 거의 다 직원이 한 50명, 100명, 200명, 외국계 기업은 글로벌 기업이니까 한 2만 명 되는 이제 회사였는데 이런저런 이제 조직 사회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 동료들도 있고 뭐 고참들도 있고 뭐 팀장 위에도 있고 밑사람도 있고 아랫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저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그런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 피로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빨린다라고 하지. 기빨리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파트나 이제 빌딩 시설 관리, 이제 관리과장 일을 하게 되면 워낙 소규모고 또 크게 뭐 이렇게 같이 뭐 협업을 한다? 뭐 그런 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관계에서 오는 피로감이 좀 적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좀 축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에너지를 내 왼쪽 주머니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독서를 하고 운동하고 그리고 또 내 사업을 구축할 수 있는 내 일을 나를 위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 고민의 총량을 좀 늘려 나가셔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일반 회사에서는 그런 시간적 여유 그리고 또 금전적 여유 또 정서적 여유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데 비해서 이 아파트 일이라든지 뭐 빌딩 시설 관리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나를 위한 고민의 총량 시간을 좀 늘려 나갈 수 있다. 그 점에서 이제 굉장히 좀 추천드리는 일이죠. 그리고 그 다음 여섯 번째가
이런 거예요. 근로와 운동을 좀 동일시 할 수 있다. 이 개념 자체를. 왜냐하면 이게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저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비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운동하러 간다. 몸을 많이 움직이니까 뭐 풀도 베고, 응? 제초 작업도 하고. 제가 이제 영상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풀 베는 것도 풀 벤다고 생각하면 제초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노동이잖아요. 근데 가드닝이라고 말하면 그냥 취미예요, 취미. 가드닝. 그러니까 내 맘먹기 달린 거라는 뜻이죠. 내가 고된 노동을 한다.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 오늘 그냥 가드닝 한다. 가드닝. 얼마나 말이 예뻐요. 가드닝 한다. 운동하는 거죠.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이 움직이니까 또 많이 움직일 수 있고 아파트 이렇게 조경 둘러보면서 순찰도 돌면서 얼마나 좋아요. 항상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7번째, 내 사업이 될 만한 아이템들을 가져 나올 수 있다. 이것도 장점이에요. 저는 뭐 이쪽에서 뭐 아이템을 가져 나올 생각은 없는데 이를테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힌트를 좀 드리자면은 어떤 것들이냐면 아파트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 자체적으로 수행 안 되는 일들, 그런 것들은 이제 외주를 주잖아요. 외주, 뭐 방수공사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좀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방수공사, 뭐 통수작업, 뭐 폐기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다가 내가 차려서 나올 수 있어. 얼마든지. 그리고 전기 수리, 세대, 이제 누전 공사 이런 것들은 이제 벽 안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가요전선관 같은 거에 뭐 습기가 차서 또는 뭐 결로가 돼서 누전이 됐다. 이런 것들은 이제 공사를 새로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업체를 불러야 되는데 그런 업체를 이제 차려가지고 내 사업으로 확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확장할 수가 있어. 그런 면에서 이게 장점이죠. 투잡이나 공부할 수 있는 직업은 시설밖에 없는. 그러니까 저도 네로님 말씀 잘하셨네. 그러니까 또 공부를 할 수 있어. 요것도 사실 장점이지. 공부하기 상대적으로 공부하기 괜찮은 환경. 상대적인 거예요. 다른 뭐 일반 회사에 비해 상대적인 거지. 뭐 절대적으로 공부하기가 좋다? 그런 건 아니죠. 절대적으로 공부하기 좋은 환경은 대학생 때, 대학교 4학년 때 돈 안 벌어도 되고, 돈 안 벌어도 되니까 공부하기 얼마나 좋아. 대학 도서관 가보세요.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잖아. 그죠? 근데 상대적으로 돈을 벌면서 경제 활동을 하면서 공부하기는 괜찮은 환경이다. 괜찮은 환경이다. 일 간단하죠. 업무 강도에 해당되겠네요. 운동도 가능하고, 그렇죠. 운동 가능한 거 6번에 해당되는 거고. 제가 이제 거의 보면은 일이 한가해서 노가리 깐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 확보가 여유가 된다. 일하면서 공부하기에는 좋다. 그렇죠. 자격증 취득하고 공사에서 2년 정도 경험을 쌓고 시설관리 계획 중인 뒤 비추인지 49세입니다. 괜찮죠? 근데 시설 공사 업체에서는